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전주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전주 필요는 4단락, 8대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단락의 첫째 대목은 대범, 좌선이라 하면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 통례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일경, 한 경계에 주하여 모든 생각인 일체의 사념을 제거하는 좌선의 각기 주장과 방편을 불교 정전에서는 14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혹은 비단, 그러니까 코끝에 주한다는 거죠. 두 번째, 혹은 미간, 두 눈썹 사이에. 셋째는 정상, 그러니까 머리 위죠. 정상, 이 백회 여기에 주하고, 넷째는 재간, 그러니까 배꼽에. 그리고 다섯째는 기식, 숨을 쉬는 거지, 숨. 그러니까 기식에 주하는 법은 조식과 수식 두 가지가 있는데, 조식은 아래에 설한 바와 같고, 아래에 따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수식, 숨 쉬는 것을 수를 쉬어서 하는 것은, 수식은 들고 나는 숨을 하나부터 10까지, 또 하나부터 10까지 세어 숨을 세는 데에 마음을 주하고 앉았음을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불상,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부처의 단엄, 단정하고 장엄한 묘한 모습, 부처의 모습을 일심으로 관하고 앉았음을 이름이고, 일곱째는 원륜, 마음 가운데 뚜렷한 달을 관하고 앉았음을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째는 아자, 그러니까 아자에 제법 계공의 의미를 붙여 직경 8촌의 원륜 중에 팔력의 연화를 그리고 그 위에 아자를 두고서 일심으로 관하고 있음을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꼭 지금의 만다라를 이렇게 쫙 이렇게 생각으로 그리는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는 부정, 그러니까 부정관이죠. 자신이나 타인이 원래 부정, 깨끗하지 않음을 관하고 앉았으는 이름이요. 부정은 깨끗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리고 10번째는 화두, 그러니까 조주의 구자무 불성과 만법규율 등 옛 조사들, 고조의 공안을 관하고 앉았으는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고, 11번째는 묵조, 적적성성한 진여체를 관하고 앉았으는 이름이요. 12번째는 단전, 단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제하, 배꼽 아래에 복부다고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단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번째는 제심, 마음을 제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법이 다 마음의 분별을 따라 있다 하여 마음이 생한즉 곧 제거하고 생한즉 또 제거하여 마음의 한 법도 취하지 아니하고 앉았으면 이름이고, 14번째는 수상, 수상은 마음 가운데 맑고 푸른 물을 일심으로 관하고 앉았음을 이름이요. 이외에도 주하는 법이 실로 무량하다, 이렇게 불교 정전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일경, 한 곳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과거 이래로 좌선하는 통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정리해보면, 일경에 주하는 방식은 한 대상에 주의 집중하는 방식과 주의 대상을 따라 그곳에 주의 집중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딱 주의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주의가 옮겨가는 것에 따라서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 그러니까 첫째 단락 둘째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일경에 주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이게 14가지 방법 중이죠. 여기서 단전주는 아랫배에서 호흡하는 것에 주의를 두면서 이를 통찰하는 방식으로 소태단 대종사는 이러한 단전주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방법을 택했냐? 그 이유는 생각이 잘 통하지 아니하고 기운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전주의 효율성인 생각이 잘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좌선의 요지 중에서 망념을 쉬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운도 잘 내리어 안정을 얻기 쉽다는 이 말은 일체의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불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좌선의 요지하고 통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단전주법을 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 그러니까 둘째 단락 첫 대목입니다.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묘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묘한 법이라. 그러니까 단전주는 좌선과 위생에도 기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위생은 생명을, 위생이라고 하면 위생을 갖추라고 할 때 이것은 둘을 위잖아요. 이렇게 보호할 위.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면역력을 증진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내부 분계를 원활하게 하고 대사를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호르몬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을 이완하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등으로서 이 단전주의 수승화강은 이러한 심신의 건강 및 생명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수행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 둘째 단락 둘째 대목입니다.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하는 법이니라. 자,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여 옥지, 이게 침샘이죠. 옥지에서 나는 물을, 침이죠. 많이 삼켜내리는 것이 좌선의 실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수화가 조화되어 수승화강이 되므로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식망현진, 그러니까 망념이 쉬고 진여의 본성이 드러나는 심단, 이게 심단이에요. 심단이라고 하면 또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심단은 이 진여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심단인데, 이 심단이 되어서 결국은 수명이 안보된다는 것이죠. 심신간의 수명이 안보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정전 단전주의 필요 중에서 야선 한화, 그러니까 이 말은 야선, 그러니까 반배죠. 반배에서 한가한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 한설이죠. 한설. 이 야선 한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지가 아랫배에 다북차 있은즉, 우리가 단전에 기운을 주하는 그 마음 당처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심지가 아랫배에 다북차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심지가 아랫배에 다북차입니까? 단전에 기운 주하는 그 마음 당처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모든 기관의 기능이 왕성해지며 두뇌가 명석하고 정신이 상쾌하여 사기가 감히 침입치 못하는 건강체가 된다고 이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단전주 선법이 이렇게 망념이 쉬어버리는 이 단전주 선법이 되면 건강에 유용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단전의 기운 주하는 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이 단전주는 심단의 선정도 되고 건강의 위생도 아우르는 좌선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1입니다.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자, 이 대목을 회보 제15 이공주 수필의 좌선에 대한 법문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권동아에게 물으니, 권동아가 동타원이죠. 동타원 권동아 선진께서 답하게 되는 문답이 등장합니다. 자, 소태산 질문합니다. 절집에서는 이 무엇고 혹은 만법이 귀일하니 일기 하초 하는 등의 화두를 들고 앉아서 연구를 하여 견성오도를 한다 하는데 아무런 화두도 없이 다만 마음 나가는 곳만 조사하고 앉은 것이 무슨 좌선이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께서 권동화 선진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타원 권동화는 스승 소태산의 질문에 답합니다. 좌선의 본의로 말씀하오면 희노애락간에 분리는, 그게 일어나는 희노애락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희노애락간에 분리는 마음을 모두 다 끊고 무심적적한 지경에 이르러 온전한 정신을 만들자는 것이온데, 화두를 들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생각을 태운다면 그것은 좌선하는 본의에는 어긋났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절집에서는 반드시 화두를 들고 좌선을 하였고, 만일 화두 없이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묵조사선, 여기 나오죠. 묵조의 사선이다. 묵조사선이라고 하나니 그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권동화가 답합니다. 이 답이 참 중요합니다. 답. 묵조선이라 하올진데 대중 잡는 마음이 없이 앉은 것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좌선으로 말씀하오면 온전한 정신을 놓지 않고 마음의 거래처를 소소히 조사하고 앉았사오니 묵조선은 결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이런 문답은 평소에 소태산 대종사의 그 가르침을 권동화 선진께서 또 다시 잘 대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전주의 기운 주에 있는 마음자리를 챙기는 단전주 좌선법은 적적한 가운데 단전주가 성성하고, 단전주가 성성한 가운데 일체의 분별이 적적하므로 만일 혼침에 기울면 적적한 가운데 단전주와는 성성함을 챙기고, 망상에 흐르면 성성한 가운데 단전 일심의 적적함에 드는 이 대중 있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의 거래처를 밝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 단전주 좌선이기 때문에 이 단전주 좌선법은 죽은 선, 무기의 사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의 거래처를 밝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단전주와는 좌선이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희노애락간에 불리는 마음을 모두 다 끊고는 좌선의 요지에서 말씀하는 망념을 쉬는, 망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심적적한 지경에 이르러는 이 좌선의 요지에서 말하는 진여의 본성, 이 진성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입니다. 이게 셋째 단락, 둘째 대목입니다. 간화서는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 쉽고, 이게 상기병이라고 하죠. 이게 기운이 올라 병을 얻는 걸 상기병이랍니다.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이게 화두 자체가 안 걸려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자, 불교 정전 단전주의 필요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천,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죠. 서천의 28조사와 동토, 이게 중국에서부터 6대조와 청원, 남학의 제선사, 모든 선사들도 다 화두를 말씀치 아니하였나니, 이때만 해도 화두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신이 이게 어두워지는 거동이 있은즉 곧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자리를 고쳐 앉을 것이니라. 그러나 근래 선방과 같이 시간마다 좌선만 힘쓰고 지혜를 밝히지 아니한즉 사지가 게을러지고 마음이 침묵에, 여기 침묵이 나옵니다. 침묵에 빠져. 이 침묵에 빠지는 것이 뭐라고요? 무기의 사선이라 하는 거죠. 화두선을 뒀는데 무기의 사선이 빠지는 거죠. 침묵에 빠져 선지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대자대비심을 멀리 떠나 세상에 무용지물이 되기 쉬움나니 이 어찌 참도라 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정도 간화선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며 간화만이 핵심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정은 곧바로 마음의 본래를 반조하여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곧바로 보라는 거죠. 직지인심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두를 통해야만 하는 관화선만 붙들고 있고, 이렇게 붙들지, 그 화두만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화두를 통해야만 하는 간화선만 붙들지 말고 마음을 직관하여 지혜를 밝히고 자비심을 키워 선지키를 즐겨 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마음을 관한 이유는 그 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고, 지혜가 드러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자비심을 키워서 선지키를 즐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하선에는 잘못하면은 상기병의 부작용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입니다. 넷째 달라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도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할 때에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게 회보 제15 좌선에 대한 본문에서 만약 수양은 하지 아니하고 좌선 시간에 화두를 들고 앉아서 생각만 태운다면 불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지혜문이 도리어 덮이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양과 연구를 따로 시키고, 또한 연구 문목도 누구나 알기 쉬운 문제부터 주어서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가지를 점진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혼자로서는 10년이나 20년이 걸려도 알지 못할 어려운 진리가 든 문제라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놓는 머리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내어놓는 머리에 당장에 한두 시간 내에라도 알아버릴 수도 있나니, 이것이 참 연구하는 데에 묘한 방법이니라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는 좌선할 때는 단전주로 수양에 적공하고, 연구할 때는 의두연마 등으로 연구에 적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양과 연구를 쌍전하라는 것입니다. 정전 단전주 필요에서 의두연마하는 시간이라는 표현은 불교 정전에서는 연구 시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본다면 의두연마를 통한 연구 시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4장에서 다양한 선법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마는 명랑한 정신으로 적당한 기회에 깃들을 따라 가끔 한 번씩 연마하라고 하시며,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랑한 정신으로 깃틀에 따라 연마하는 것이 도리어 더 우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산종사는 이를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38장에서 다시 부연해 주십니다. 과거의 선방 공부같이 온종일 화두만 계속 할 것이 아니요, 화두를 마음 가운데 걸어놓고 지내다가 마음이 맑고 조용할 때 잠깐 연구해 볼지니라. 그러하면 마치 저 닭이 오래오래 알을 품고 굴리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듯 마음에 해문이 열리리라고 부연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4-2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지녀석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이 마지막 대목인데요. 동정 없는 지녀성은 동하여도 분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하여도 공적에 빠지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선, 정, 수양, 좌선하는 시간은 같은 계열의 말씀이고요. 연구, 해, 지혜할 때 해, 의두연마도 같은 라인의 말인데요. 이를 쌍전하면 정과 해를 쌍전하고, 수양과 연구를 쌍전하고, 선과 의두연마를 쌍전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쌍전하면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여성은 진여의 본성으로 동할 때도 정할 때도, 동할 때가 됐든 정할 때가 됐든 그 진성을 여의지 않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바로 단전주법에서도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동정 없는 진여성은 좌선의 요지 중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의 방법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단전주 필요와 그 대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